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회색빛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아파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낯선 공간이었죠. 각자의 문 뒤에 숨어 바쁜 하루를 보내는 도시의 섬들처럼 이곳 주민들 역시 그랬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충실했고 옆집과의 교류는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택배를 받으러 잠시 열린 현관문 너머로는 다른 삶의 흔적들이 잠시 엿보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틈없는 삭막한 공간, 그곳이 바로 이 아파트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문들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이웃들의 정겨운 말소리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죠. 마치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듯 각자의 삶은 독립적이었고 그 독립은 때론 고립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미덕인 양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이곳의 암묵적인 규칙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곧 뿌려질 참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78세의 박동수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4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였지만 이웃들과 특별한 친분을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보내던 할아버지의 눈에 쓰레기장 한 구석에 버려진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흙이 말라붙고 잎사귀는 시들어가던 금방이라도 생명을 잃을 듯한 화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였겠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화분에서 희미한 생명의 끈을 보았습니다. 초록빛 생명은커녕 누렇게 변해버린 잎과 부러진 가지는 영락없는 폐기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의 오랜 세월이 담긴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애틋함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쭈그려 앉아 화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작은 화분에서 느껴졌던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화분을 끌어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듯한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걸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화분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혹시 모를 해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흙에 천천히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흙은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로 화분을 옮기고 저녁이 되면 다시 실내로 들였습니다. 마른 잎은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부러진 가지는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화분에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가, 힘내렴. 곧 다시 푸릇푸릇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화분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흙 속에서 희미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시들었던 잎사귀에도 다시 푸른빛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버려졌던 화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화분 하나가 할아버지의 삭막했던 일상의 잔잔한 기쁨과 의미를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화분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화분에 기대어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과 사랑으로 되살아난 작은 생명체이자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돌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파트 주민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 날마다 정성스럽게 화분을 보살피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슬며시 시선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화단 옆 작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화분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아침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출근길에 혹은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점차 생기를 되찾는 화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들었던 화분이 점차 생기를 되찾고 푸릇푸릇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왜 저 화분을 저렇게 열심히 돌보실까? 버려졌던 화분이 정말 다시 살아난 건가?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행동을 조용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작은 화분을 주워오거나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그저 노인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시들어가는 화분이 할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감동과 함께 작은 변화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이웃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버려진 화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들이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화분을, 또 다른 누군가는 지하실에 처박아 두었던 화분을 꺼내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이사 오면서 버려두었던 낡은 화분을 다시 들고 나와 흙을 갈아주었고, 또 다른 주민은 오래되어 보관만 하던 씨앗을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신의 화분을 돌봤지만 점차 서로의 화분을 공유하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분에는 물을 언제 주셨어요? 혹시 이 꽃은 어떤 종류인가요?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모여 작은 정원을 이루더니 이내 아파트 전체의 공동 텃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텃밭 부지를 제공했고, 뜻밖의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텃밭 한켠에 자신들의 이름표를 달고 각자 키우고 싶은 작물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깻잎, 오이 등 다양한 채소들이 텃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삭막했던 아파트 공간에 푸른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사이로 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텃밭은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시선을 피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텃밭에 나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주러 나온 주민들은 밤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고, 점심시간에는 수확한 채소를 들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추는 정말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 이 모종은 제가 심었는데 잘 크고 있죠? 혹시 비료가 더 필요할까요? 서로 물을 주고 흙을 돕고 모종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자연과 교감했고 텃밭에서 뛰어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작물을 가꾸며 활력을 되찾았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텃밭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공간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텃밭을 통해 맺어진 인연은 아파트 전체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고 더 이상 이곳은 삭막한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고 서로의 요리 솜씨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은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선사하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상추가 정말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상추로 저녁에 겉절이 해 먹으려고요. 할아버지도 같이 드실래요? 허허, 이 아주머니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그래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네. 나는 고추를 좀 따가야겠어. 된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그만이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 화분들을 안 가져오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정원을 가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다들 무관심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솔선수범하시지 않았다면 이 텃밭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뭐. 내가 조금 시작했을 뿐이지. 이렇게 함께 가꿔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금방 시들었을 게야. 모두가 주인인 거지. 허, 할아버지, 이거 한번 맛보세요. 아침에 땄는데 정말 달콤해요. 제가 유기농 퇴비로 정성껏 키운 거예요. 할아버지도 꼭 드셔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라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함께 키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맛보게 되다니 정말 복이 많구먼. 허, 자네도 참 대단해. 이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다니 말이야. 모두의 정성이 담겨서 그런가 봐. 그러던 어느 날 박동수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텃밭에 나와 화분을 돌보던 할아버지의 부재는 주민들에게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과 낡은 모자는 텃밭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텃밭에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았고 그의 부재에 대해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곧 텃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같이 돌보던 손길이 사라지자 텃밭은 슬그머니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는 채소들, 잡초가 무성해지는 흙을 보며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파릇파릇했던 채소들은 시들어가고 애써 가꾼 꽃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가? 텃밭이 다시 예전처럼 버려지는 건 아닐까? 힘들게 만든 텃밭인데 저마다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텃밭의 활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텃밭 자체가 할아버지의 기운을 받아 숨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텃밭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주말에 모여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이 텃밭이 시들어 있으면 너무 슬퍼하실 거야. 우리 모두의 텃밭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주는 사람, 흙을 갈아주는 사람, 병충해를 살피는 사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잡초를 뽑고 물뿌리개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텃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박동수 할아버지였구나. 그는 단순히 화분 하나를 주워와 돌본 것이 아니라 무관심했던 이웃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건넨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이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삭막했던 아파트에 공동체라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챙기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텃밭은 더 이상 박동수 할아버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파트 모든 주민의 자랑이자 소중한 보금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동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텃밭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텃밭을 바라본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내 놀라움과 함께 감동이 서렸습니다. 시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텃밭은 오히려 더 푸르고 싱싱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채소들은 더욱 탐스럽게 자라 있었고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텃밭 한가운데 그를 위한 작은 이름표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투박한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씨, 박동수 정원 이 아파트의 첫 번째 씨앗. 그 이름표를 본 할아버지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감격에 찬 얼굴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듯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이웃의 따뜻함과 공동체의 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씨앗이 뿌린 변화는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아파트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저희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텃밭 잘 지키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들 정말 고맙네.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할아버지. 이건 저희 모두의 정원인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이 정원을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요.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의 첫 번째 씨앗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주민들이 모두 이름표를 가리킨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이름표를 한참 바라본다. 박동수 정원 첫 번째 씨앗이라니. 허허, 내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정말 고맙다 모두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무관심했던 이웃들의 마음을 열고
삭막했던 공간을 온기가 가득한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동수 할아버지가 심은 작은 씨앗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나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손길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시들게 할 수 없는 굳건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정원은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따뜻한 정을 싹트물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이 박동수 정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원을 통해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변화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작은 씨앗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낼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